네, 이번 시간에는 명도 합의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해라. 요걸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거 다 지금 보면은 그 PT 스파레주 할 때는 크게 중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은 언제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했냐면 명도 합의금에 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컨설팅 고객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이 경매 약간 좀 생초보 수준이거나 경매 생초보보다 살짝 낮은 단계의 사람들인데 왜냐면은 공부를 깊게 안 하고 그냥 맡기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경매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듣는 거는 좀 있는데 어떤 깊이가 없죠. 통상 그 컨설팅을 맡기는 분들이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없어서 엉뚱한 사람이 끄는 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재수가 좀 있어서 돈을 벌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부평초 같이 떠도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경매를 이제 예를 들면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글이 이 글이었습니다. 자, 명도 합의금을 비용에 포함해라. 이 얘기는 합의금이란 말은 뭐예요? 명도할 때 얼마 주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한다라는 거니까 의무감은 없는 거죠. 의무는 없지만 그냥 주면서 내가 좀 편의를 쉽게 보는 걸 합의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런 합의금을 비용에 미리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를 원래 한 거죠. 그 합의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과 관련한 총 투자 비용에는 낙찰 금액, 이전 비용, 명도 합의금을 포함해야 한다. 명도 합의금은 낙찰받은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다. 돈 줘서 내보낼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명도를 즐기면서 해야 되고 나중에 즐거운 명도편에서 상세히 그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명도 합의금은 물건과 명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덜 들기도 하고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낙찰 금액과 이전 비용의 자신들의 총 투자 비용이어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가득 차 있다. 낙찰 금액, 이전 비용이 전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 자신이 세운 계획과는 달리 명도 합의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심지어는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매를 잘 안 해본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야, 일반 소매로 사게 되면은 돈만 주고 바로 취득세만 주면 끝나는데 경매로 사면은 낙찰된 돈 줘야지, 취득세 줘야지, 이사비 줘야지, 그 다음에 뭐 고장난 그 중고집 샀으니까 수리도 해야지. 야, 먹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큰 통돼지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은 닭을 보고 야, 그것까지 거 먹을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먹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 조그만 쭈꾸미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내 무식한 걸 감추고 단지 조용히 입을 닥치는 것만으로 무식함을 감추고 싶진 않아. 나는 그래도 잘난 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떠들까? 아, 야, 이거 주고 뭐 주고 차 띄고 포 뛰면 뭐 남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장사꾼의 3대 거짓말이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고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차 띄고 포 띄고 남을 게 진짜 없으면 문을 닫으면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상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버리는 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 합의금은 분명히 물건의 구입 비용에 함께 포함되어서 취급되어야 한다. 낙찰자가 명도 대상자에게 원래 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명도 합의금이기도 하다. 네, 명도 합의금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좀 빨간 걸로 바꿔볼까요? 잠깐만요. 아하. 이 빨간색으로 바꿔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나 본데요? 그러네요. 명도합의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돈 아끼다가 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 투자금이 적을 때는 가능하면 적게 주는 식으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낙찰 받아서 빚을 얻어다가 합의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실제로 큼직큼직한 거를 해 나가고 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돈을 좀 많이 버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도 합의금을 아끼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일정 선까지 딱 줘버리는 것이 서로 대화를 좀 매끄럽게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도 돈이죠. 내 소중한 감정도 돈인 거죠. 그래서 어떤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자, 명도를 하다 보면 저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명도 합의금을 아끼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야 할 분쟁을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즉 뭐냐면 소유자가 임차인을 명도를 대신해 줍니다. 그런 경우 많았어요. 세대 수가 10세대가 넘는 경우도 소유자에게 명도 합의금을 더 줌으로써 다른 세대와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고 명도를 끝낸 경우도 있었다. 네. 일종의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도움받는 거고, 조금 정난하게 표현하면 앞제비가 되는 거죠. 즉, 명도 합의금이란 투자의 윤활제가 되기도 한다. 낙찰을 받고 이전 비용이 나갔으면 됐지. 또 무슨 돈을 주란 말이냐? 라고 거부감을 보이는 것보다 돈을 줌으로써 다른 무엇인가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좀 인색하고 짠돌의 기질이 있거나 또는 표리부동한 사람들 앞에서 힘센 사람한테 굽신굽신 힘 약한 사람한테 굽신굽신 않고 상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특징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경매 바닥뿐만 아니라 부동산 바닥에도 또는 이 한국이라는 모든 터전에가 그런 어떤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앞에서 굽실거리다가 조금 명도할 때는 자기가 그냥 개선장군처럼 떽떽거리다가 된통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거를 천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한번 딱 부딪혀서 안 되면 이 원리를 버려야 되는데 항상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경매형 인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경매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명도 합의금은 총 투자의 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세요. 그렇지 않고 명도 합의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 보면 반드시 명도의 저항과 함께 피곤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짚자면 명도 합의금과 동일시할 수 있는 강제집행 비용의 문제다. 동일시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 동일시할까요? 합의금을 줘서 집행할 필요가 없으면 집행비용이 안 나가는 것이고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싸움이 붙으면 강제집행비용의 형태로 돈은 지출이 된다는 것이죠. 요런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명도 합의금은 가능한 한 명도를 재밌게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명도 대상자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행을 해야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비되는 집행 비용도 비용에 합쳐서 산정한 후 낙찰 금액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결국 명도 합의금과 강제 집행의 비용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아니라 명도 합의금이 들어가면 강제 집행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강제 집행 비용이 들어가면 명도 합의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 매우 간단하지만은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